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교육부가 오늘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수능 개편안의 주요 관심사였던 문이과 융합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까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한국사가 지정이 됐는데 9등급 절대평가로 평가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확정안을 보면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에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입시계에 살아있는 전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십니다. 정경원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진학을 위해서 최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먼저 따뜻한 상담으로 학생들에게 수호천사가 되시는 분이시죠. 성공여고 이정수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여고 이정수입니다. 노력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그러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그 보답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부르는 슈렉 선생님이십니다. 인천하늘고등학교의 정주원 선생님과 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하늘고 정주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합격의 믿음을 팍팍 주시는 이 세 분의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 예비 수험생들의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이후에는 정시 집중 상담도 해드릴 거니까요. 상담 신청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홈페이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은 어떤 상담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고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별리사가 꿈인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시군요. 별리사라는 목표가 분명한 학생입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정주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별리사가 되고 싶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외가 쪽에 이모께서 지금 별리사 하고 계시거든요. 예. 제가 알게 된 계기도 그 이모가 별리사인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봤는데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중학교 때부터 꿈으로 잡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준비할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오늘 어떤 것이 궁금해서 상담 신청을 하셨나요? 제가 내신에서 주요 과목이랑 과탐 성적 차이가 좀 심해요. 그 중에서도 화학이랑 생명과학 쪽이 되게 취약한데 과학까지 사교육을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네. 그게 고민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학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조금 잠시 후에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학 탐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39등급, 수학 1.29등급, 영어 1.67등급, 과학 2.56등급으로 조금 안 좋죠. 국영, 수가 평균 등급이 1.66등급입니다.
주요 교과번 성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국어는 1학년 1학기까지 1등급에서 2학년 1학기 2등급으로 다소 떨어졌는데 반대로 수학의 경우는 2등급에서 1등급, 영어는 1등급, 2등급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1학년 1학기 국영수가 평균 등급이 2등급에서 2학기의 평균 1.23등급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예. 9월 모의 수능 점수를 보시면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3등급, 물리원은 3등급, 생명과학 1은 4등급입니다. 네. 6월과 9월 모의 수능 비교해 보시면 예. 수학의 같은 경우는 6월에 3등급에서 9월에 2등급으로 올랐고요. 네.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이 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볼까요? 예, 교내 활동 보시면 생명과학 탐구부 활동을 했고요. 시사 이슈부에서 활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교회 활동 보시면 2012학년도에 위셋 인천 사이언스 페스티벌 과학 탐구 결과 발표대회 참석해서 주제 발표를 하였고요. 수상 내역을 보시면 예, 교내 수학 경시대회 3위, 그다음에 1학기 교과 우수상, 교내 우리말 경시대회 3위, 그다음에 독후감 대회 3위 등의 상등을 다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예. 2013년도 보시면 수학 독후감 대회 3위고요. 교과 우수상 수학과 음악과 사회에 대해서 상을 받았고요. 희망대학 보시면 제1지망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2지망으로는 인하대 전자공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학생부 전형이 좀 아주 적극적으로 도전해봐야 할 학생으로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 모의고사 성적은 상대적으로 조금 처지는 그런 학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요. 우선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보셨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에게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 좀 내신 성적이 올랐나요? 특히 과학탐구 내신 등급이 어떻게 받았나요? 이번에 물리랑 지구과학은 2등급대가 나올 것 같은데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화학과 생명과학이 좀 어렵게 네. 아마 봤나 본데요. 예. 한번 분석을 보면은 전교과가 보통 한 2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1학년 2학기 때 국영수가 평균이 1.23등급으로 성적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학생인데도 과학내신 2.56등급으로 학교생활 우수자로서 우수성이 좀 미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연계열 내신에서 수학과 과학 내신이 상당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6월에 비해서 9월 점수들이 수학은 100분위가 6%, 그다음에 영어는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매우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내 수학 경시 대회라든가 모의고사 학력 우수상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학교 생활의 우수성을 보일 수 있는 아까 말한 경시대회나 교과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학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성적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있어서 네. 조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중앙대입니다. 지금까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중앙대 100m 합격 레이스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국영수 내신이 판타스틱합니다. 아주 성적이 좋아서 기분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학 내신 울고 있어요. 과학 내신 때문에 좀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과학 공부 너무 어렵다. 이 과학 공부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면서 70m에서 멈췄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100m 달리기에서 현재 70m 지점까지 아주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30m를 앞두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한다면 30m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선 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중앙대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 잠깐 설명했을 때 제가 70m라고 이제 평가한 이유가 학생의 과학 성적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교과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 수시에서의 학생부 활용하는 전형만을 좀 남기고 논술이나 적성, 교과, 면접에 대한 것들 가급적 지양할 것을 좀 권고를 했고요. 이를 어길 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술의 경우도 우선 선발이 없어질 것 같고 최저 기준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2014년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보일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중앙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전자전기 공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 1단계 5배수입니다. 학생부 100을 보고요. 2단계에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을 나누는데 1단계의 학생부 성적이 좋으면 면접 없이 바로 우선 선발이 되고요. 10분 면접으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층 면접을 봅니다. 작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7명 모집, 올해 작년도 경쟁률 보시면 7명 모집에 78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학생 입장에서 내신 비중이 절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동점자 처리를 할 때 수학, 영어, 국어 순으로 우수한 성적 순으로 먼저 처리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2014학년도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점들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그 중앙대 전기전자공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경우에 보통 1단계 합격자가 평균이 한 1.5등급에서 1.8등급입니다. 제가 작년도 합격자 예를 봤더니 1.93등급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는데 내신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국영수가 내신을 올리셔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네. 과학 내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과학 내신을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시에서 바라봤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영어 성적하고 그다음에 과학탐구를 적어도 10% 이상 올려야 아마 중앙대 도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대의 정시에서의 점수를 봤을 때 100분위가 한 369에서 371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학생 그 9월 성적을 봤을 때 100분위가 338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면 성신여대나 한 동국대 정도 지원 가능하고요. 조금 더 노력하면 건대나 경희대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2학년 2학기가 지금 2개월 정도 남았는데 3학년 1학기 들어가기 전까지 적어도 탐구 영역 1개 정도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3학년 막상 들어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점수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도 사실 과학 내신을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혼자 잘 공부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의 그 과학 학습 전략을 좀 잘 짜주시죠. 네, 그 학생 혹시 지금 요새 과학 공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따로 일단 교과서로 내 요점 정리를 조금 하고 부족한 부분은 문제집에서 그 부분만 풀어서 저 혼자 주로 공부하는 편이에요. 모르는 건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예, 그 한번 제가 과학탐구의 학습 전략 한번 짜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지금 사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뭐 인강을 좀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강이라는 게 뭐 돈 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EBS든 뭐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요. 지금 왜 이제 과학탐구가 문제가 생기냐면 1, 2학년 같은 경우에 기본 시수들이 뭐 주당 지금 집중 이수제로 2시간에서 3시간인데 학교 행사나 정기고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수업의 흐름이 좀 잘 끊기고 맥이 잘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업에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학교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강의 시간이 좀 자유로운 인강을 통해서 전체적인 단원의 흐름을 좀 알고요. 수업을 듣는다면 좀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학년 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중이수제의 단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물리 1을 뭐 1학년 1학기 때 배웠는데 3학년 때까지는 거의 복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공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탐구 영역 하나 정도는 인강을 통해서 좀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하시는데요. 보통 한 과목을 끝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그냥 인강을 한번 듣고서 끝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한번 불어서 문제를 한 20문제 중에 18문제를 계속 맞는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은 먼저 단원별 인강을 먼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교재가 정말 잘 풀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그것까지도 다 맞는다 그러면
그 단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틀린 경우에는 인간과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혼자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많은 상황인데 우리 선생님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인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라라는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과 목표 등급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지금처럼 좀 조금만 더 오른다라고 하면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나 그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건국대 수능 우수 학생부 전형, 그다음에 경희대 학교생활 충실 전형이 있습니다. 왜 이 대학들은 최저가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언수의 국어, 영어, 수학에 합이 6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학생한테 유리하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능을 좀 올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전형들이 좀 필요하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학생부가 1단계에서 4배수로 학생부 100을 보고요. 2단계 서류평가가 100입니다. 그리고 목표 점수로 봤을 때는 지금 정시를 바라봤을 때는 국어 100분이 92, 수학 94, 영어 90, 그 다음에 탐구 92로 전체 100분위가 368입니다. 아까 얘기한 한 37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수학 탐구 영역 비중이 높기 때문에 배치 점수보다 좀 낮아도 정시에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 학생 어떻게 들어보니까 과학 공부 이제 좀 자신이 생기나요? 네, 이제 인강 열심히 들으려고요. 네, 네. 조언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뭐 궁금한 점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다른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공부를 조금 낮게 하는 편이에요, 학교가. 네네. 그래서 내신 관리하기는 좋은데, 혹시 입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지금 질문은 평준화된 지역이 아닌데 네네. 본인이 지금 재학 중인 학교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좀 떨어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대학 입시에서 좀 피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느냐 이 질문 같습니다. 네.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순수하게 정말 내신만 봅니다. 학교에 그렇습니다. 대한 네. 어떤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최저가 없는 있는 경우에 오히려 내신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과 그 다음에 최저가 좀 높은 대학들을 지원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시고 내신 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진짜 네. 많이 됐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변리사가 꾸민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단계에서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전형은 앞서 말했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학생이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내신 관리, 특히 과학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하고 모의고사에서는 영어와 과탐 성적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100분입니다. 국어 92, 수학 94, 영어 90, 탐구 92입니다. 앞으로 단점을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는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경원 선생님께서 입시계의 한 뉴스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수험생들은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입시계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이번 주 한 뉴스 첫 번째 뉴스는요.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9
2017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확정안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큰 변화는 없이 현재 수능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달라진 점은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도입이 되면서 상대평가로 9등급제로 성적이 공지된다는 점이고요. 또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이 한국사 과목은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쉽게 출제하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 예시 문항을 학교의 일선 학교 현장에 이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로 했고요. 또 이제 폐지까지 검토되었던 수시 모집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완화하는 선에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사가 처음으로 필수 과목이 되면서 절대평가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 폐지가 아니라 완화로 네. 결정이 났어요. 네네. 처음에 폐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완화로 된 배경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에는 수시 모집 인원이 정시로 대거 이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와 또 논술 응시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사교육비마저 이제 좀 더 지출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네네. 이런 고려를 해서 확정안이 발표된 것 같고요. 2017학년도는 2015나 16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 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등급으로만 설정을 하고 백분위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에서 이 문이과가 융합되느냐 이게 참 말이 많았었는데 네. 우선은 융합은 아니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융합까지 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교과서의 이 교재 개발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시간 내에 이제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네. 2021학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처럼 확정안에 따라서 2017학년도 수능은 국어와 영어는 문이과 공통 문제가 출제되고요. 수학에서는 문과는 나형 그리고 이과는 가형을 출제하면서 수능 이 수준별 A형과 B형이 도입되기 이전인 2013학년도와 동일한 형식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학생부 기재 방식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 기재 방식도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진로 희망사항란에 학생의 진로를 엿볼 수 있는 희망사유란을 이제 기재를 새로 신설을 했고요. 이 란에다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재하는 대신에 이게 과열돼서 글자 수 제한이 초과되면은 학교 간에 또 적절하지 않은 경쟁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네. 글자 수 제한을 두어서 학생부 기재를 실효성을 높인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또 행동특선 및 종합의견란에는 예체능 영역의 활동도 새로 추가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예체능 교육의 강화를 추구하는 의지가 이제 돋보이는 대목이고요. 또 이제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런 기재 원칙이 적용이 되고요. 허위 기재나 부당 정정 이런 것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징계 기준을 더 강화해서 적용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만이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계속 바뀌는 입시 정책으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발빠르게 이 바뀌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수능 개편에 대한 뉴스라고요. 네,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B형과 수학 B형의 동시 선택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이미 예고한 대로 영어 영역은 수준별로 A형과 B형을 유지하지만은 예고한 대로 폐지가 되고 국어와 수학의 경우에는 수준별 수능은 폐지하고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고려해서 2016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어 B와 수학 B를 동시 선택하는 것은 제한이 된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B형 동시 선택이 제한이 되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B와 수학 A 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국어 A와 네, 수학 수학 B B. 이런 네. 계열별 선택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이제 개편된 입시 시스템에서는 아무래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이 선택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학생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를 할 텐데요. 우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기억할 점들은 내년에 통합형으로 시행되는 영어 시험의 경우에 듣기 평가 문항이 17문항, 그리고 독해가 28문항 해서 총 45문항 70분 동안 푸는 것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입시 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많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귀여운 학생인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방송국 PD가 꿈이군요. 방송국에서 꼭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3교시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정수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 PD가 되고 싶은데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맡고 싶으세요? 저는 드라마 쪽이요. 드라마. 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런데 또 요새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아주 많이 힘들죠. 어떤 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는 현재 제 위치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런 게 알고 싶군요. 예. 그러면 오늘 상담 끝까지 잘 듣고 이렇게 좀 본인한테 좋은 그런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상황에서 어느 대학에 적합할지 선생님께서 지금까지의 그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그 학생의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보면 국어가 3.0 등급, 수학이 4.33, 영어가 3.33, 사회가 3등급해서 평균 3.42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추이를 보면 아주 독특한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국어가 4등급이었다가 1학년 2학기 때 1등급으로 확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2학년 1학기 때 4등급으로 떨어지고요. 또 수학은 또 반대로 4등급이었다, 5등급이었다 다시 4등급으로 그 원위치를 하고 영어 성적이 조금씩 꾸준히 향상해서 그 4등급에서 3등급 중반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대체적으로 9월달 모의고사를 보면 그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3등급으로 100분이 77등급, 77% 정도 되고요. 네. 사회문화가 좀 떨어져서 4등급이 되겠습니다. 6월하고 9월하고 성적 그 추이를 보면 아무래도 이 학생의 경우도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성적이 아주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어가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오르고 있고요. 그러네요. 수학이 4등급에서 3등급, 영어는 또 비슷하게 3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비교과도 분석해 볼게요. 예, 이 학생의 그 비교과 활동을 보면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때 학급 토론대회, 그러니까 학급 활동으로서 토론대회 참여해서 이제 최고 토론자로 선정이 된 적이 있고요. 동아리 활동은 팝송 동아리 활동을 했고 2학년 학급 반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에서는 평생학습관에서 논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상 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그 교내 독후감 쓰기 대회 동상을 받았고 2013년도에 2학기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국어 부분에서. 그리고 뮤지컬 소감 발표, 영어 프레젠테이션 제작 발표에서 그 학생평가단에서 1위를 했다든지 독도 발표 대회 같은 경우는 그 교과 시간에 영어 시간하고 그 사회 시간에 그 아주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한 것을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학생의 그 희망대학을 보면 1지망이 연세대 신학과 수시로, 2지망이 그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에 수시로 진학을 하고요. 3지망은 충남대 언론정보학과에 정시로 가는 것이 이 학생의 네. 희망대학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경우는 이제 교과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한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긴 하는데 성적의 등락폭이 조금 심한 이런 학생으로 이제 보입니다. 방송국 PD가 꾸민 학생인데요. 우선 이정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우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신학과를 가려고 생각한 이유가 뭔지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신학과를 네.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종교
교회를 다니는데, 네. 이쪽에 분야에 관심도 많아지고, 또 하다 보니까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목사님의 뜻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네, 그리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음. 신학과를 지망한다는 그런 희망에 비해서 봉사활동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가 참된 봉사보다는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교내 활동이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그렇군요. 철학이 아주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이 진짜 분명 봉사를 해야 하는데. 해요. 근데 네. 그 아쉬운 게 그런 그 학생의 마음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그렇죠. 나타나 있질 않은 게 네. 굉장히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적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학생은 2학년 1학기까지 그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은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앞으로도 굉장히 그 목표 대학을 네. 가려면은 굉장히 많이 그 노력을 해야지 되고요. 네. 비교과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러기에는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게 평이해서 이제 그게 좀 걱정이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활발하고 충실하게 수업에 임했는지 교과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 학생의 성실성이라든지 또 의사소통 능력, 네. 리더십 이런 역량들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량들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 거기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PD도 꿈이지만 네. 종교적으로 내지 뜻이 있는 만큼 일지망은 연세대 지금 신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이정수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연세대 100m 합격 레이스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리더십과 소통 능력이 좋아서 아주 기분 좋게 잘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조금 더 올려야 된다. 모의고사 성적이 어렵습니다, 좀. 봉사활동과 비교과가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멈췄습니다. 60m에서 멈췄네요.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연세대학교를 목표로 100m 달리기를 출발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현재 60m 지점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이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사항을 60m로 이제 평가하신 이유와 또 연세대학교에 도전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연세대학교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활동 내용이 아주 많이 힘이 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활동 내용을 지금 보완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 중심 전략으로 좀 준비를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도 향상을 시켜서 논술하면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아주 기본이니까 네네. 거기에다가 중점을 둔다 그러면 연세대하고 경희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연세대는 전형 방법에 우선 선발과 논술로 일반 선발이 있는데요. 우선 선발은 70%를 모집을 합니다. 최저 등급은 제가 아주 높은데 나타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최저 등급이 좀 완화될 것 같아서 나타내지 않았고요. 논술 실력, 물론 논술 실력과 지금 연세대 수시로 갈 경우에 논술 실력도 늘려야 되고 수능 최저 등급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신 성적도 굉장히 많이 올려야지 되기 때문에 아주 분발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희대를 보면은 경희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논술 우수자와 이제 학생부 종합 평가 다시 얘기해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 있는데요. 네. 논술 우수자는 우선 선발 30%로 논술 80%하고 학생부 20%, 그 다음에 학생부, 이제 일반 선발에는 논술 60%하고 학생부 40%를 반영하는데 역시 최저 등급이 있고요.
학교 생활 그 충실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겠죠. 서류 100%인데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트폴리오가 반영이 되는데 그 활동 실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활동 실적에다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학생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한번 그 보면은요. 지금 이 학생이 중심을 두고 해야 될 것은 논술 전형인데요. 그 논술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10번 배우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훨씬 더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어떻게 쓰고 있다는 얘기는 없고 이렇게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많이 써봤으면 좋겠다. 많이 쓴 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돌려보고 같이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그 첨삭도 좀 받아보면 선생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마 이제 학생부에다도 기록을 해주시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독서 책도 많이 읽고 친구들하고 토론도 많이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그 연습 문제도 충실히 열심히 풀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농술 경시대회하고 토론대회에서 아마 수상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으로 자연스럽게 같이 준비하는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다시 얘기해서 그 학생부 종합평가형은 그 말하자면은 그 학생부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요. 네네. 전공 관련 활동, 지금 이 학생은 국어국문과 경희대 같은 경우 국어국문과를 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얘기한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쪽 방면의 수상 실적을 교내 수상 실적을 높이고 그다음에 학생부의 독서 활동 내용에 그 많이 적을 수 있도록 책을 충분히 많이 읽고 봉사 활동도 본인은 이게 시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의미를 가지고 찾다 보면은 진짜 그 시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경희대에 한번 그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습니다. 네네. 보완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고3이 되기 전에 지금 시기 참 중요하잖아요. 이 취약한 과목을 어떻게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학생한테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어 성적이 이렇게 1학년 2학기 때 1등부로 확 올라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네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학생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점수가 제가- 많이 올랐던, 네. 제가 공부하던 방법을 네. 바꿨는데 음. 그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바꿨을까요? 맨날 무조건 다 교과서를 외운다는 생각으로 그냥 읽기만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다 쓰면서 정리하고 그런 걸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주 보고. 그냥 단순히 암기하려는 데서 이제 뭐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네, 익혔다는 조금 말이에요. 더 근데 분석을 한 2학년 것 때 같아요. 왜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그 방법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 과목을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교과 간의 안배가 문제가 있었던 너무 것 힘들었나 네. 봐요. 힘이 들고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본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네, 네. 예, 힘듭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학생이 한 것처럼 국어하고 이제 영어 학습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사실은 이 학생이 1학년 2학기 때 공부하는 방식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 그 표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화면을 한번 그 보면은 네. 시는 시적자의 감정을 잡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소설은 주인공 중심으로 인물 관계를 파악하고 빈문학 같은 경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 위주로 하지 말고 그 문제풀이 위주로 하지 말고 아주 그 기본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1학년 2학기 때처럼 하면은 국어 성적은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영어를 지금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영어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지금 하루에 2시간씩 어휘하고 그 독해를 공부하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한번 이제 돌려서 그 문장 구조를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법을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면은 오히려
또 다른 것 같아도 거기서 성적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EBS 강좌 중에 본인이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한 5번 이상 반복해서 체크하고 네. 아까 스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과 네. 같은 맥락인데 5번 이상 공부를 하고 어휘력은 또 여전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사전을 통해서 지금 이 학생은 왜냐면 시간을 빨리빨리 가지고 지금 그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공부는 다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석 달만 해주면 독해도 출제자의 의도에 집중하고 듣기도 이제 이 학생이 여행 갔다 와서도 이미지로 제주도 그림을 그린 거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신 사회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 듣기도 이미지화하면서 주요 단어를 기록하면서 하면은 아마 성적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네,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 이제 국어와 영어 교과의 학습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학생이 다음 학기 성적은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이 학생이 현재 모의고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 어문 계열을 가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벅차고요. 이제 단국대 천안 캠퍼스의 중국어나 프랑스어과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정시 전형으로 가고 싶어하는 충남대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에서 이 학생이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술을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하고 선생님께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서 논술 성적이 향상이 되고 수능 성적이 좋아진다면 가톨릭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국문과에 한번 논술 전형으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나 두 군데 지원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론대회라든지 네. 논술대회에서 수상 실적이 있고 본인이 국어 성적이 좀 많이 향상이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충남대하고 숭실대 국문과를 한번 지원을 해보면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공부한 거 조금 아까 얘기했던 1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거 그때는 학생부에 담임선생님도 써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런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해서 그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어떻게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조언 들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국 PD를 꿈꾸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강점은 리더십과 소통 능력, 글쓰기,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강점을 살려서 향후 중점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고 국어와 영어, 사회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등급은 내신 국어, 영어, 사회 평균 2등급 이내고 모의고사에서는 국어와 영어를 2등급 이내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열심히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예쁜 목소리의 여학생 2명의 학생을 오늘 상담을 해봤는데 전화 끝날 때는 그 자신감이 목소리에서 좀 묻어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이정수 선생님 그리고 정주원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정경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수시 관문이죠. 수시 2회차 지원 전략에 대해서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